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오일이 $200 넘을 수도 있다. 12%나 하락을 했고요. 이게 11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올 가능성이 커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긴급 시황을 가져와 봤는데, 아시다시피 모두 아시겠지만 유가가 현재 $100를 넘어서 $110까지 장중에 돌파를 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었다. 근데 이게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다니는 엄청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코스피가 급락을 했어요. 사실 3월 4일 날 급락 이후로 오늘도 무려 마이너스 5.9%로 마감을 했고, 장중에는 8%까지 빠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터졌는데, 그 정도로 현재 지금 이 중동의 전쟁이 증시에 지금 엄청 큰 영향을 주는 중이고, 사실 이 전쟁이 발발한 게 현재 지금 10일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궁금한 건 이런 거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쟁이 과연 그래서 장기화될 것인가? 사실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대체 지금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장기화될 확률이 얼마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타임라인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픽 퓨리 작전이라고 하는 게 개시가 된 게 2월 28일이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3월 2일 날 호르무즈가 봉쇄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 이렇게 현재 지금 계속 증시가 조정을 받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발단되고 있는 게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이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오는 석유의 90% 이상이 이 호르무즈를 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지나가느냐? LNG가 지나가요. LNG가 30%가 지나가는데, 이 LNG마저도 이제 못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오일 가격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긴 하는데, LNG도 문제예요. LNG도 사실상 아주 수많은 그 산업 생산에 있어서 되게 키 역할을 하는 원료 중 하나죠.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현재 막혔기 때문에 사실 다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호르무즈가 막히게 되면 대체 루트는 없느냐라고 했었을 때 대체 루트가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물류비가 40%나 증가를 하게 되고, 이게 사실상 운송하는 데 있어서 되게 비효율적입니다. 딜레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안이 사실상 있기는 한데 사실 대안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곳이 이 호르무즈이기 때문에, 이게 막힌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원자재 공급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는 여파입니다. 저는 이게 막힐 수 있단 말을 여러 번 들었었는데, 그때 제 제시됐던 게 뭐였었느냐? 진짜 만약에 호르무즈 막힌다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가가 $100 넘는 거 각오해야 된다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진짜로 그래서 오늘 $100를 넘어버렸죠. 그래서 110불까지 지금 온 상황인데, 사실상 이미 막힌 시나리오에서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호르무즈가 막혀 있을 겁니다. 현재 전망이 나오는 걸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4월까지는 막힐 것 같다는 전망이 아주 우세합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뭐냐? 여기에서 더 악화되는 시나리오를 걱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더 악화되는 시나리오는 뭐냐? 이거는 사우디가 개입하는 겁니다. 사실 현재 이란이 미국한테 공격을 받은 다음에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치고 있는데, 그 미군 기지가 중동에 있는 다른 나라들, 뭐 사우디나 UAE나 이런 나라들에 있는 미군 기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보니까 그 여파로 사우디 영토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우디랑 UAE가 보복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악화가 되는 건데, 어디까지 가가 되느냐? 중동 전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오일이 $200 넘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우디가 정말로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리고 이게 장기 봉쇄되게 되면은 유가가 150불까지 가는 것도 열어놔야 된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는 거는 진짜로 이 중동 전쟁이 역대급으로 격화가 되는 것이고, 그 확률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낮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도 25%예요. 제가 봤을 땐. 근데 대비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미 유가가 올라간 것만으로도 IMF 분석을 보게 되면은 유가가 10% 오를 때마다 글로벌 GDP의 0.4%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수입국들의 타격이 심하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수입국들이 원유를 받아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원유가 일단 가격이 오르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막혀있기 때문에 공급도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당연히 둔화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인플레이션 동시에 올라갑니다. 왜냐? 원유값 올랐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성장은 둔화가 되는데 인플레는 오르는 어떤 시나리오냐?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다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나 신흥국일수록 그리고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제조국일수록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게 사실상 그런 거고요. 이 에너지 의존도가 높으면서 제조국인 데가 어디냐? 그게 놀랍게도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증시죠. 그래서 현재 한국 증시가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3월 4일 날 급락했죠. 12%나 하락을 했고요. 이게 11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서킷 브레이크가 다시 발동한 적이 있는데 오늘 추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7.3% 이상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서킷 브레이크가 또 터졌고요. 주로 매도하는 주체가 외국인인 게 되게 안 좋은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렇게 패닉셀링이 나오는 게 뭐 개인들이 패닉셀링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라면 사실상 뭐 이게 그럴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파는 게 사실상 지금 되게 크리티컬한 부분이에요. 외국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현재 지금 1490원대까지 올라왔죠. 장중에는 1500원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시장에 어마어마한 공포 심리가 오고 있는데 그 여파인 게 왜 그런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석유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LNG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호르무즈 막힌 거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치명적인 게 이렇게 되면은 원자 가격이 급등하는 거 플러스로 애초에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된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사실상 현재 외국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재밌는 지표인데 변동성 완화라고 하는 게 있죠. BI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려 800회가 발동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상 공포 심리가 지금 극대화되고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은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올 가능성도 있어요. 오늘도 낙폭이 컸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은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그 반등이 정말 찐 반등이려면 정말 제대로 올라가려면은 일단 유가가 안정되는 게 선결 조건이고 이렇게 되려면 일단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섹터별로 보게 되면은 일단 에너지 쇼크에 취약한 산업군들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반도체랑 전자 업종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반도체도 사실 에너지 쇼크에 되게 민감합니다. 일단 이게 공장에 돌아가려면 당연하겠지만 기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현재 지금 다 원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타격을 받고 있고 그리고 항공, 운송, 석유화학 가뜩이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마진 축소, 원가 견제의 상실이 크리티컬했었는데 이번에 호르무즈 막히면서 더더욱이나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상 이번에 그 사태에 있는 거고요. 소비재나 기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은 영향도가 적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게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5월 달에 페드는 의장이 바뀌죠. 케빈 워시가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케빈 워시가 매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 매파가 아니라 보긴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파월에 비교해서는 약간 매파적인 게 맞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시장에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ECB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기존의 금리 인하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 일정을 전면 재검토를 하고 동결을 하겠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현재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금리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본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 일본도 사실상 다 에너지 수입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도 가뜩이나 엔캐리 트레이드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더 시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는 사실 원화가 지금 급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은 특히나 에너지 수입국이 많은 나라들 위주로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사실상 되게 그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고금리 유지를 해야 되지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라고 분석할 수가 없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전쟁에 의한 것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이 전쟁이 끝남에 있어서 저는 중요 역할을 하는 게 뭐라 생각하냐면 사실상 이제 중국이라고 저는 봐요. 중국이라고.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가 막히게 되면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중국이거든요. 왜냐면 중국도 이 석유를 대부분 이란에서 가져오고 있는데 수급 불안 요인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중국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우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란의 보복 공격에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 좀 화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 사우디를 좀 달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달릴 면목이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진짜 확전에 끼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상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나오고 있는 거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가 올라갈수록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산유국이기 때문에 고유가를 계속해서 유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옆에서 확전을 바라지 않는 말만 하면서도 사실상 그걸 방관하는 그런 입장에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각 나라들이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헬륨, LNG, 사실 이 석유 같은 경우가 헬륨 호르몬이 막혔을 때 가장 크리티컬하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LNG 같은 경우도 사실상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고요. 그리고 헬륨이 또 되게 중요한 원료 중 하나인데, 이것도 호르무즈가 막히게 되면 사실상 되게 위험해집니다. 왜냐면 헬륨이 반도체랑 의료의 필수 소재거든요. 근데 이게 전 세계 생산 40%가 중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급 막히게 된다 하면 이것도 대체 불가능한 자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내리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근데 이와 동시에 이제 LNG도 막히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대란이 생기게 되고 전력병이 늘어나게 되고 한옥가스가 공급돼야 된다.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치명적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르무즈가 막힌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원유만 얘기하지만 사실 헬륨, 반도체 소재, LNG 같은 것도 다 중동에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막힌 게 되게 치명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전쟁 때문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망을 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치적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날 것이냐 라고 하는 거는 누구도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이 전쟁이 조기 종전으로 갈 가능성, 그리고 장기 소모전으로 갈 가능성, 이거를 개인적으로 한 반 정도로 보는데, 약간 장기 소모전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 소모전인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사실상 여기에서 이 정도 수준의 대치, 즉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서로 공습을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 게릴라전을 하고, 그러면서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를 계속해서 봉쇄를 하면서 유지하면서, 그렇게 되면 유가가 120%에서 사실 유지가 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게 유지가 되면 될수록 코스피는 되게 안 좋을 겁니다. 계속 내릴 거예요. 근데 미국 증시는 여기에 적을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하락은 하겠지만은 하락이 그렇게 깊진 않을 것이고, 왜냐면 미국은 자체가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이 막힘을 해서 오는 피해가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는 조금 그래도 잘 버티겠지만 코스피는 계속 안 좋을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마 리세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올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되게 안 좋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 소모전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코스피에는 어느 정도 좀 발을 빼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게 생각이고,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종전이 일어난다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그럴 겁니다. 코스피는 V자 반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나리오 C가 있습니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사우디가 참전하는 케이스, 그래서 중동 전쟁이 확전되는 케이스. 이렇게 되면은 유가가 200불도 넘을 가능성이 있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글로벌 금융위기급으로 엄청난 재앙이 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확률이 크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시대라고 한다면은 일단 유가 상승에 대한 그런 수혜를 보는 기업들을 해지 용도로 까는 걸 권장을 드려요.
뭐 정제, 통합석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이겠죠. 그리고 방산, 국방 종목들 이런 것들을 계속 사는 거 권장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안전자산을 계속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 팁스, 이게 물가 안정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늘리면서 달러화 비중을 늘려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걸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팔아야 될 건 뭐냐? 항공, 운송 이런 것들을 파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석유화학 이런 종목들 되게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하지 마세요, 절대로. 왜냐면 일단 변동성이 지금 엄청나게 커진 시기입니다. 그래서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이럴 때는 절대 레버리지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정치적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아주 명확하게 한쪽 방향으로 롱배팅을 하겠다, 숏배팅을 하겠다 이런 건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되게 보수적으로 짜시되 그 이런 에너지 쇼크 시대에 좀 수혜를 보는 기업들 위주로 매수를 하면서 안전자산을 계속 깔아놓고 있는 이런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을 쓰시는 걸 개인적으로 좀 권장드리고 싶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화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4월달까지 갈 거라는 게 주류 의견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가는 110불에서 150불 수준으로 유지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코스피는 상방이 5,000선에 막혀있는 흐름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환점은 무엇이냐? 4월까지 계속 이제 가는 게 어쨌든 간에 제가 개별에서 말씀드렸죠. 이때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느냐, 그리고 사우디랑 UAE가 개입하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보셔야 될 것 같다. 저는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늘려놓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직 한참 불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섣부르게 들어갔다가는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현금 비중 유지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수혜 섹터 위주로 매수를 권장을 또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구간이 계속 나올 겁니다. 오늘 코스피가 내렸죠, 그죠? 내일은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르게 되면은 폭이 엄청 클 겁니다. 이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는데 이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구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전략은 뭐냐면은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반드시 분할매수 사야 돼요. 분할매수. 왜냐? 오늘은 내릴 수 있고 내일 오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무조건 한쪽으로 사게 되면은 크게 돈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걸 꼭 권장드리고 싶다 라는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장이 현재 한차 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냐?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투자, 퀀트 투자입니다. 저희 퀀트 투자는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하락장에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에 오시게 되면은 저희 함께 한번 들어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저희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것들 하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